안녕하세요. 과학멘토입니다. 물질대사와 효소 772번. 물질대사와 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봅시다. 1번, 물질대사에는 효소가 반드시 관여해야 되는 거고 맞는 표현. 2번, 물질대사가 일어날 때 에너지가 반드시 출입하는 거야.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고. 3번,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하죠. 맞는 표현. 4번,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화학 반응을 빠르게 일어나도록 하는 게 맞는 표현이고. 5번, 물질 대사에서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날 때 각 단계마다 모두 같은 효소가 사용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효소가 사용되는 거예요. 틀렸다. 5번이 답이 되겠죠? 773번. 그림은 두 종류의 물질 대사를 나타낸 것이고요. 기역은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생체 촉매래. 생체 촉매가 뭐지, 친구들? 이걸 우리가 효소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기역은 효소가 되는 거죠. 자, 가를 보면 포도당이 쪼개졌죠, 저 분자로. 그래서 간은 쪼개지는 거니까 이화 반응이다. 그지? 나는 저 분자 아미노산이 고분자로 합쳐진 거니까 나는 동화 반응이네. 또는 동화작용. 문제를 보자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두 개를 골라보자고요. 1. 간은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하는 이화작용 맞죠? 이화작용 맞고, 가에서는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작죠. 이화작용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내려가는 반응이잖아. 그치? 에너지 그래프에서. 그래서 발열 반응인 거니까 에너지 레벨이 내려간다. 그래서 맞는 표현 맞고. 3번, 가와 나는 모두 400도씨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일어난다. 틀렸죠. 물질 대사는 우리 온도 37도 근방에서 가장 활발한 거예요. 4번, 나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하죠. 왜? 동화작용이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고요. 5번, 광합성은 당연히 동화 반응인 거니까 나와 같은 종류의 대사 맞고. 6번, 기읍. 효소라는 놈은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게 아니고 낮추는 거죠. 틀린 표현이야. 그래서 3번하고 6번이 틀린 답이 되죠. 774번. 그림은 생명체 내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에너지 변화가 나와 있고, 칼을 보시면 에너지가 내려갔잖아. 내려갔다는 거는 에너지를 방출했다는 거지, 밖으로. 이만큼 방출했다는 거야.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거는 이화작용이고, 반대로 에너지가 올라갔다는 거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지. 흡수하는 거는 동화작용인 거야. 자, 문제를 보자고. 가는 이화작용이 맞고, 니은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인 거잖아. 그래서 가가 맞고, 나는 동화작용이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맞네. 그래서 기은, 니은, 디귿 다 맞네요. 답은 5번이네요. 775번. 다음은 광합성과 호흡이 나와 있는데, 가가 CO2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거잖아. 이게 광합성이죠. 광합성. 나는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CO2와 물을 만드는 거니까 호흡이겠네. 자, 광합성은 동화작용이고 호흡은 이화작용이다. 옳지 않는 걸 찾은 거지. 1번은 가는 광합성, 나는 호흡이 맞고, 가와 나 모두 물질 대사기 때문에 효소 관여하죠. 가는 동화작용 맞고 나는 이화작용 맞네. 가는 광합성이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아니고 엽록체에서 일어나야 되고, 나가 호흡이니까 나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야. 틀린 거야.
5번 가는 에너지 흡수하는 거 맞죠? 광합성은 동화작용인 거니까 나는 방출이 맞아. 그래서 4번이 틀렸네. 776번 그림은 광합성과 세포호흡에서의 에너지와 물질의 이동이 나와 있고요. 가와 나가 각각 광합성이거나 호흡이래. 바로 알 수 있죠. 빛을 이용하는 거는 가가 바로 광합성이죠. 광합성. 나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인 거니까 호흡이겠네. 자, 문제를 풀어보자고. 기억, 가는 광합성이기 때문에 동화작용 맞고, 니은 가에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죠. 빛 에너지가 포도당에 저장되는 거니까 포도당이 가진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야. 디귿 나 호흡은 식물도 하죠. 식물 동물 다 해야지. 식물도 호흡 안 하면 죽어. 틀렸다. 니을 나에서 방출된 에너지 있지. 이 에너지는 두 가지로 전환되죠. 하나는 ATP에 저장한다. 외우셔야 돼요. 에너지를 ATP란 물질로 저장해 놓는 거야. 필요할 때 하나씩 빼쓰라고. 그 다음에 연로도 빠지죠. 호흡하면 연로도 빠지고 에너지가. 그 다음에 ATP에 저장을 하는 거야. 두 가지로 전환이 되죠. 모두 저장되는 건 아니야. 틀렸다. 그래서 ATP란 표현을 꼭 기억하시라고.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기읍과 니은이 답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777번 그림은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그림이죠. 바로 알 수 있겠죠. 가가 식물세포고 나가 동물세포인 건 알겠다. 자, A는 동전 모양 보이시죠? 가운데 납작한 거. A가 엽록체라는 거고 엽록체. B가 지금 뭐겠니? 리보솜이겠네. 리보솜. 이 세 개 중 한 개일 거니까. C가 미토콘드리아야. 자, 문제를 보자고. A와 C에서 모두 물질 대사하죠. 엽록체는 광합성하고 미토콘드리아는 호흡을 하고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동화 반응하잖아. 동화작용. 이게 맞는 거야? 니은 B에서 동화작용 맞죠. 리보솜에는 단백질을 합성하잖아. 그 동화작용 맞고. 나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죠. 동물세포잖아. 동물세포는 광합성하면 안 되지.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은, 니은,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5번 되겠네요. 778번 다음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생명현상인데 읽어보죠.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한다잖아. 분해하는 게 뭐지? 이화작용이죠. 산소가 폐포에서 모세 혈관으로 확산되는 거는 물질 대사가 아니야. 그냥 확산인 거야, 그냥. 이자에서 여러 분자의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소와 효소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니까 이건 동화작용이네. 자, 문제를 보자고. 기읍. 가는 이화작용 맞고 나는 세포막의 단백질을 통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폐포에서 산소와 CO2 교환은 인지질 사이를 통과하죠. 막을 통과한 단백질 통과하는 게 아니잖아. 틀렸다. 디귿 다는 동화 반응이야. 반응물의 에너지는 생성물보다 크다. 틀렸죠. 동화 반응은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니까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큰 거야. 위에 있으니까 에너지 레벨이. 틀렸다. 그래서 기억만 답이 돼요. 답은 1번입니다.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효소와 활성 에너지. 그림은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 변화의 그래프고 그 다음에 가와 나는 각각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효소가 없을 때 효소가 있을 때 왜냐면 이 턱이 낮아졌잖아. 턱이 낮아졌다는 거는 쉽게 넘어간다는 이야기지. 반응이 빨라진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문제를 보자고. 779번. 가에서 활성 에너지를 구하라는 거는 반응턱을 구하라는 거거든. 그럼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턱을 넘어가야 되잖아. 이 턱. 이 턱이 뭐라고? B가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야. 영어로는 에너지 액티비티 EA라 그러지.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요. 780번 옳은 걸 찾아보자.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 맞죠. 에너지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잖아. 그럼 이만큼 차이만큼 에너지를 밖으로 뭐 했다? 에너지를 방출했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자, 반응 속도 누가 빠르겠니? 가보다 나가 더 빠르겠지. 왜? 턱이 낮아졌잖아. 쉽게 넘어가는 거야. 그게 맞는 거고. 나는 효소가 없을 때가 아니고 효소가 있을 때 반응 경로지. 그래서 틀린 변화예요. 틀린 거야. 그래서 기흥,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2번입니다. 781번. 물질 대사가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까닭은 효소 때문인데 이유를 쓰라는 거지. 효소가 뭘 낮추는 거야?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거야. 그게 핵심이지.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이게 핵심 키워드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이야기야. 그게 답이 되죠. 782번. 그림은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물질 X의 분해 반응 에너지 그래프가 나와 있지. 자, 일단은 효소가 없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인데, 그지? 효소가 들어가면 턱이 이만큼 내려간 거지. 그래서 A가 효소가 없을 때고 B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되겠네. 문제를 보자고. 기억,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X의 분해 반응은 에너지가 내려왔죠. 에너지 레벨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다. 발열 반응인 거지. 그래서 발열은 뭐다? 이화 반응인 거야. 틀린 거야. 동화가 아니야. 니은 효소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A에서 B로 낮아진 게 맞고, C는 뭐냐면 이만큼의 에너지잖아. 차이잖아. 이건 변하지 않죠. 내가 효소를 넣고 안 넣고 차이가 상관없는 거야. 이 에너지 간격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에너지 양 C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돼요. 답은 4번입니다. 783번. 그림은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화학 반응이고, 자, 이 그림은 보시면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더 위에 있잖아. 에너지가 올라갔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뭐 했다는 거야? 에너지를 흡수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동화작용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흡열 반응이 맞고. 자, 활성화 에너지 조심하셔야 돼요. 반응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을 넘어야 되죠. 이 전체 턱이 활성화 에너지야. 무지하게 높죠. 그래서 흡열 반응은 이 전체를 넘어가야 돼. 그럼 효소를 쓰면 이 턱이 이만큼 낮아진 거지. 이렇게. 그치? 그거 잘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니은 보시면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A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A가 아니고 이 전체가 돼야 되니까 A 더하기 C가 돼야 돼. 이거 틀렸어. 이거 조심하시라고. 디귿, 효소의 작용으로 감소하는 활성화 에너지 간격이잖아. 그래서 이만큼 감소하는 거니까 크기는 A 빼기 B가 맞지. 이거 맞는 표현이야. 리을, 효소가 작용하더라도 이 간격, 에너지 간격 C는 변하지 않지. 그래서 틀린 표현이네. 따라서 기읍과 디귿만 답이 되겠죠.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세포호흡과 연소 784번. 세포호흡과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자.
기역, 세포 호흡과 연소에는 모두 효소가 관여하니 그렇진 않지. 연소는 효소가 필요가 없어. 그지? 물질 대사가 아니잖아. 니은, 세포 호흡이 연소보다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나 그렇진 않지. 연소가 온도가 매우 높아야 되고, 호흡은 우리 체온 37도 근방에서 일어나는 거야. 디귿, 세포 호흡에서는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방출되죠. 조금씩 방출되는 거지. 한 방에 다 나오진 않지. 그래서 디귿만 답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785번. 세포 호흡과 연소의 차이점을 두 개 쓰라는 거잖아. 일단은 내가 새우깡을 먹으나 내가 먹는 걸 우리가 호흡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태우는 걸 연소라 하죠. 그러니까 새우깡 한 개를 먹거나 태우나 에너지는 똑같이 나오거든. 근데 차이점 뭐겠니? 호흡은 물질 대사니까 반드시 효소가 필요한데 효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효소 유무가 되겠죠. 하나의 차이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호흡은 온도가 체온 근처에서 일어나는 거고, 연소는 온도가 매우 높아야지 400도 이상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나지. 이게 두 개 쓰면 답이 되겠죠. 물론 좀 더 자세히 써야 되겠지만, 자세히 쓰는 건 각자 알아서들 하실 거라 믿어요. 786번. 그림은 같은 양의 포도당이 연소될 때와 호흡할 때. 딱 봐도 앞에 게 호흡이고요. 뒤에 게 연소죠. 태우는 거. 한 방에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단계별로 나오는 거고. 그지? 자, 옳지 않은 거를 찾아볼게. 두 개. 1번. 간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죠. 호흡이니까 당연히지. 물질 대사잖아. 자, 가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일부는 열 에너지 맞죠. 간은 호흡하게 되면 ATP의 에너지를 저장하든가 아니면 열로 방출하든가 둘 중에 한 개라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된다는 이야기지. 간은 발열 반응, 나는 흡열, 둘 다 발열 반응이야. 그래서 틀렸다. 가와 나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총량 같죠. 왜? 같은 양의 포도당이잖아. 그럼 에너지는 똑같이 방출되는 거예요. 5번. 가와 나에서 모두 CO2와 물이 생기죠. 모두 CO2 물 생겼잖아. 맞는 표현이고. 6번. 나는 효소가 관여한다. 연소는 효소가 필요가 없죠. 가가 관여하는 거니까 틀린 거야. 그래서 3번하고 6번이 답이 되죠. 효소와 생명현상 787번. 자, 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볼게. 두 개. 자, 효소는 대부분 단백질이죠. 맞는 표현이고. 효소는 촉매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재사용할 수가 있죠. 맞는 표현. 그 다음 3번 촉매이기 때문에 반응 과정에서 소모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 계속 재사용하는 거야. 4번 온도가 올라갈수록 반응 속도가 계속 빨라지진 않지. 왜냐면 효소가 단백질이거든. 온도가 높아지면 단백질이 변한다고 우리가 변성된다 그러거든. 효소가 생명의 끝이 나는 거야. 그래서 효소는 37도 근방에서 가장 반응이 제일 빠르고 또 올라가잖아. 그럼 점점 느려져. 그래서 틀린 표현이고 4번은. 5번 기질과 결합하여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들죠. 이게 당연히 맞는 말이야.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아밀레이스가 효소잖아.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아밀레이스잖아. 녹말을 분해한다고. 그 녹말을 뭐라 그래? 기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이거는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6번 한 종류의 효소는 입체 구조가 다른 여러 종류의 반응물과 결합할 수 있니? 그렇진 않지. 하나는 한 놈만 싸우는 거야. 그치? 기질 특이성이라고 그러지, 이거를. 기질 특이성. 좀 말이 어렵지? 그러니까 아밀레이스는 오로지 녹말하고만 붙어 놀지, 단백질은 분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4번하고 6번이 답이 되죠.
788번 그림은 효소의 작용이 나와 있죠. 딱 봐도 사용하더라고 변화가 없는 게 B잖아. 그럼 B가 뭐란 이야기야? B가 효소란 이야기고 A가 기질이 되지. 이 가가 붙은 상황이 뭐란 상황인 거야?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하는 거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질이 들어간 다음에 쪼개져서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C와 D는 뭐겠니? 생성물이 되겠지. 그림 이해되시죠? 문제 봅시다. A는 기질이 맞고 C와 D는 생성물이 맞아. 니은 B는 효소잖아.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은 효소가 맞고요. 디귿 가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무조건 내려가죠. 효소를 쓰게 되면 반응이 빨라지니까 높아지는 게 아니고 틀렸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반응은 쪼개졌잖아. 쪼개지는 게 이화작용이 맞죠. 그래서 기은, 니은, 리을이 답이 돼요.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림은 효소 A의 작용이 나와 있는데 그림 보시면 A라는 효소가 B는 달라붙지만 C는 달라 못 붙죠. 그래서 B를 분해해서 D를 만들어내는 그림이네. 자, 789번 효소 A가 C와 결합하지 않는 까닭은 그냥 하나만 쓰자고. 효소는 뭐가 있다? 기질 특이성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자기 효소는 자기한테 맞는 기질하고만 반응한다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한 거지. 그죠? 790번 맞는 거 찾는 거잖아. 기읍. 자, 반응이 끝난 A 효소는 기능 일리? 그렇지 않지. 계속 재사용 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A 효소는 주 성분이 단백질이 맞고 단백질은 당연히 리보솜에서 만들죠. 맞는 표현. 그 다음에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야? 쪼개졌잖아. 그래서 이화작용이거든. 이화작용은 B의 에너지가 D보다 큰 건 맞죠. 왜냐면 에너지가 내려가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게 B고 분해된 게 D잖아. B가 D보다 에너지가 큰 게 맞다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돼요. 답은 4번입니다. 791번 그림 가는 효소 X의 작용이 그림으로 나와 있고 오른쪽은 에너지 변화네. 딱 봐도 기질 두 개가 들어와서 한 개로 합쳐진 거네. 당연히 무슨 반응이야? 동화작용이죠. 오른쪽도 동화작용 그래프고 에너지 그래프고. 자, 문제를 보자. 기역 이 반응은 동화작용 맞고 흡열 반응 맞고 그 다음에 기역은 생성물이 아니고 반응물이잖아. 틀렸다. 그 다음에 디귿 가의 활성화 에너지를 잘 보셔야 돼. 전체 턱 있죠. 이 턱이 활성화 에너지 이만큼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가 맞다는 거야.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792번 그림 가는 효소 작용이 나와 있고요. 나는 이 효소에 의한 반응이 진행될 때 기역과 디귿의 농도 변화가 그래프로 그려진 거고 기역과 디귿은 각각 A와 C 중 한 개란다. 그럼 일단은 A는 효소인 건 알겠죠. B가 반응물이니까 기질이겠네. C가 효소 기질 복합체겠지. 자, 그러면 농도를 보자고.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농도가 계속 감소하는 건 기역이잖아. 그럼 기역은 뭐겠니? 기역이 기질이라는 이야기네. 이게 계속 분해될 거니까. 기역은 B가 되는 거고요. 쉽죠? 그 다음에 보자. 효소가 처음에 많았는데 효소가 반응하면서 뭐로 바뀐다? 복합체로 바뀌니까 효소의 농도는 줄어들다가 다 반응 끝나면 다시 효소가 부활하죠. 그렇지? 그래서 니은이 뭐가 되는 거야? 효소인 A가 되는 거고. 그럼 디귿은 뭐가 되겠어? 디귿은 복합체잖아. 없다가 반응하면 막 생기다가 다시 없어지겠죠. 반응 끝나면.
디귿은 C 복합체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다 풀었다. 볼게. 자, 기역은 B가 맞고 디귿은 C가 맞다. 니은 디귿의 농도, 디귿이 뭐지? 디귿이 C잖아. 복합체. 자, 복합체의 농도가 많을수록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이야기잖아. 맞는 표현이고요. 자, 활성화 에너지는 T1일 때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T1이 효소가 들어간 상황인 거니까 더 낮아야 되지. 틀렸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답이 되죠. 답은 2번입니다. 793번 그린 칸은 어떤 효소의 작용이 나와 있죠. 나는 이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기질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가 나와 있네. 자, 어떤 그림이냐면 일단은 기역이 복합체잖아. 이건 아시겠죠?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자, 기질의 농도가 증가한단 말이야. 속도가 빨라지죠. 빨라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정해진다는 이야기지. 무슨 말이야? 우리가 녹말을 아밀레스가 탄수화물 분해하자, 녹말을. 그러면 아밀레스 분자가, 그러니까 아밀레스 효소가 5개 있다 가정하자고. 아밀레스에 이거. 그러면 녹말이 1개 들어오고 2개 들어오고 3개 들어오고 4개 들어오고 5개 들어올 때까지는 계속 빨라지다가 6개 들어와 봐야 반응할 효소가 없으니까 더 이상 더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속도가 늘어나진 않지. 뭐 이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문제를 풀어보자고. 기역의 양, 복합체의 양은 S2일 때가 S1일 때보다 당연히 많죠. S2가 속도가 더 빠르잖아. 더 많이 붙어 있다는 얘기가 되지. 이건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니은 활성화 에너지는 S1과 S2일 때 높다. 이거 상관없죠. 활성화 에너지는 변하지 않지. 그러니까 효소 쓰면 변하긴 하는데 양이 많다고 해서 더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 값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지? 에너지 레벨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양이 많다고 해서 더 낮춰지거나 더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틀렸고. 디귿 S2 이후로 속도가 일정해지는 까닭은 방금 말씀드렸죠. 효소가 모두 결합해서 더 이상 자리가 없는 거야. 다 결합해서. 이게 맞는 표현이야.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돼요. 효소와 생명현상 794번 우리 몸에서 효소가 관여하는 반응을 찾아보자. 기역 상처 부위에 혈액을 응고시키는 거 효소 반드시 관여해야 되고, 니은 음식물 속의 영양소를 소화하는 건 당연히 효소가 필요하고, 디귿 간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것도 효소가 필요하고, 다 물질 대사예요. 리을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CO2가 이동하는 거는 확산인 거잖아. 효소가 필요 없죠. 화학 반응이 아니거든. 틀린 거야.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4번 되겠네요. 795번 다음은 감자즙을 이용하여 효소의 기능을 알아보자는 거야. 시험관 AB에 각각 3%의 과산화수소를 넣어. 자, 과산화수소가 H2O2잖아.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분해되죠. 물하고 뭐로 분해되니? 산소로 분해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거든. 그런데 여기 촉매 넣으면 되게 빨라진다는 이야기야. 그 촉매가 보통 어디에 들어있냐면 촉매가 감자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간에 들어있죠. 간, 돼지간, 소간 같은데 사람 간에도 들어있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야. 그 효소 이름을 외우셔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네.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다.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촉매 역할을 한단 말이야. 좋아. 문제를 풀어보자. 나를 보게 되면 시험관 A에는 감자즙을 넣었고요. A에.
B에는 넣지 않았어. 그지? 그 다음에 보니까 A는 기포가 많이 발생했고 B도 발생해야 되는데 그냥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는 거의 안 생겼다니. 그치? 과산수 있긴 있잖아. 좀 웃기지? 발생하긴 하는데 너무 작게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럼 이제 달을 보게 되면, 자, 반응이 끝났어. 끝난 다음에 A와 B에 또 넣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효소는 다시 사용 가능한 거니까 또 발생하겠지. 여기는 또 기체가 발생하겠지. 또 발생 안 하지. 그 문제가 되죠. 재사용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는 문제가 되는 거네. 옳은 걸 보자. 기억. 감자즙에는 카탈레이스 외우시고 맞는 거고요. 나의 시험관 A에서 발생한 기포는 산소가 있죠. 산소가 나오는 거야. 기억은 발생하지 않음이 아니고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효소는 재사용 가능하니까. 그래서 기억과 니이 답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효소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고, 시험관 A와 C에 과산화수를 넣었죠. 시험관 A는 대조군이 아무것도 안 넣었어. 그냥 과산수만 넣는 거야. 자, B에는 뭐가 들어갔어? 생간이 들어갔지. 생간에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촉매가 들어있다고. 그 이름 뭐라고?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다고. 자, C는 간을 익혔죠. 자, 간을 익혔다는 거는 그 효소가 이미 효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효소 단백질이 변성했다는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지. 그럼 결과를 보게 되면 나의 실험에서 당연히 A는 기포가 거의 발생 안 했고 시험관 B는 발생했지. C도 발생 안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다의 실험 보게 되면 끝난 다음에 또 넣었어. 또 넣었다는 거는 재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발생 안 했고 발생했고 발생 안 했다. 자, 문제를 풀어보자고. 기억, 생간 조각을 넣은 시험관 B에 꺼져가는 향의 불씨를 넣게 되면 불씨를 밝게 타지. 산소가 나오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고. 니은 나에서 시험관 B에 생간 조각을 많이 넣을수록 발생하는 기포의 총량이 증가하겠니? 기포의 총량은 과산화수소의 양에 결정되는 거거든. 그래서 총량이 증가하진 않아. 대신에 더 빨라지겠지. 기포가 더 빨리 나오겠지. 틀렸다. 조심하세요. 총량은 변하지 않아. 촉매를 많이 넣으면 좀 빨라지겠지. 기포수가 많아지겠지. 디귿. 다 결과에서 효소가 재사용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797번은 뭐냐면 시험관 C에서 왜 기포가 생기지 않냐고. 왜 똑같은 간을 넣었는데 간을 익혔잖아. 그래서 뭐가 된 거야? 효소가 변성되었다. 효소가 바뀌었다는 거지. 파괴되었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단백질 구조가 변성되었다. 변성 쓰면 답이 되죠. 한마디로 단백질 구조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효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지. 798번. 다음은 감자즙을 이용한 또 분해 실험이죠. 똑같은 과산화수소. 읽어보면 A, B에 각각 5% 과산화수소를 넣고 A에는 증류수만 넣고 그 다음 B에는 감자즙을 넣었죠. 감자즙에 뭐가 있다고? 카탈레이스가 있다고. 그랬더니 B에서만 부피가 증가했다는 거니까 B에서 분해가 빠르게 일어났다는 이야기지. 문제 풉시다. 기억, 삼각 플라스크 A보다 B에서 반응이 빠르죠. 촉매가 들어있으니까 효소. 니은 삼각 플라스크 A와 B에서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같지 않죠. 촉매 쓰면 더 낮아지잖아. 이건 다들 아실 거고. 디귿 삼각 플라스크 B에서 고무풍선이 부풀어오는 까닭은 수소 기체가 아니고 산소 기체죠. 그래서 틀렸네. 따라서 기읍만 답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799번. 효소를 활용하는 예가 아닌 걸 찾아봅시다. 아주 간단한 문제겠네.
1번 된장, 고추장 등의 발효식품 만들 때 효소 들어가고요. 고기에 배즙이나 키즙을 섞고 고기를 연하게 만드는 것도 효소가 작용하죠. 다 화학 반응인 거예요. 3번 큰 감자를 반으로 잘라서 찌면 큰 덩어리일 때보다 빨리 익는 거는 표면적 이야기잖아. 그래서 이건 효소와 상관이 없지. 너무 쉬운 문제고요. 4번 미생물의 효소를 이용한다잖아. 맞는 거고. 5번 세제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다잖아. 맞는 거지. 그래서 3번이 틀린 표현이 되네. 아주 쉬운 문제가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